반갑습니다. 우리 SKC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제 14일 SKC에 대한 이슈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CES 2026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어제 류영근 애널리스트 분께서 작성을 해주신 리포트를 통해서 이 유리기판의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이 반도체 섹터를 여전히 거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한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을 해서 현재 SKC 흐름들까지 한번 살펴볼 것이면서, 자,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산과 철도에도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접합이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반도체 섹터가 급등을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강프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 주셔야 제가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포트를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26년에는 40조, 27년에는 47.6조라는 매출액을 HBM으로만 달성을 하면서 연간 HBM의 출하량 같은 경우는 26년에 190억 기가바이트, 27년에는 20억 기가바이트 이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현재 이 AI 서버가 앞으로는 최소 몇 년 동안 쉬지도 않고 늘어난다라는 것을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면서,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12단을 2026년 1월 내에 인도를 하고 1분기에 제품 인증 완료, 2분기에 본격 양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HBM 이 12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적층수의 증가라는 거죠. 현재 이번 CES에서 12단 이후 16단 모델까지 실물로서 배치를 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메모리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대놓고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12단부터 어떻게 되느냐인데, 결국에 HBM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발열로 손에 꼽히고 있으면서, 이 발열을 잡기 위해 엔비디아는 물론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유리기판을 채택하려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열과 신호, 전력 효율성에서는 뛰어나다라는 것은 이미 검증이 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현재 AI 메모리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이제는 기판 혁신 없이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품질 이슈가 계속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워피지 현상, 기판에 대한 휨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다만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리기판에 대한 이 뉴스와 재료들은 시장에 제한적으로 풀리다 보니까 주주된 입장으로서 굉장히 큰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번 리포트에서 그 내용들을 잠시나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년과 달리 이번에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퍼블릭 부스를 거의 열지 않았고 고객사와의 이 비공개 미팅 중심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 LPDDR6와 같은 핵심 제품을 특히나 프라이빗 부스에서만 공개를 하였고, 실질 협상에 굉장히 큰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장기 공급 계약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추정이 되면서 SKC의 유리기판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 HBM4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대부분 NDA 비밀 조각 사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중적으로 나오는 재료가 적은 게 정상이고, 오히려 이러한 뉴스들 그리고 리포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양산 협상이 깊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현재 HBM4가 올바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SKC 또한 기업과 이 물밑 협상 구조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현재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사용을 하던 추론형 AI가 아닌 생활과 군수, 교통, 공공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제 명령이나 응답을 하는 챗봇 그리고 사람 옆에서 반복 작업을 도와주는 협동 로봇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AI가 실질적으로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자, 이를 우리가 또 피지컬 AI라고 칭하죠.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여러 데이터들을 초당 수 기가바이트 급수로 전송을 해야 되면서 이러한 판단 딜레이가 0.05초만 생기더라도 사고 발생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넓은 땅덩어리에서 짓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지만,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휴머노이드 속에서
발열과 제어 신호 지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더 고성능화된 반도체 칩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은 AI가 직접 세상을 움직이는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를 떠받치는 초고성능 반도체가 더 이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채택을 해야 되면서 AI 슈퍼사이클을 이끌 이 필수 인프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지금 이 반도체의 상향 조정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한 HBM4, 자 결국에는 이 칩이 AI의 슈퍼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으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HBM4를 블랙웰 다음 세대인 루빈에 장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전격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루빈 같은 경우는 1000W가 넘는 초 고성능 AI 칩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ABF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2026년에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으면서, 양산 시점을 가장 빨리 땡길 수 있는 곳도 현재 SKC라는 겁니다. SKC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석유화학과 배터리 소재 기존 사업들을 축소를 하면서 반도체용 유리기판 중심 고부가 가치 사업 쪽으로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단순히 SKC뿐만 아니라 현재 SK그룹 자체에서 AI에 대한 이 메모리 밸류 체인을 수직화하려는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층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HBM 시대에서 기판 혁신 없이는 경쟁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룹 자체 내에서 유리기판을 통해 AI 메모리 시장의 패권을 가져오려는 움직임들을 분명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HBM4가 루빈에 장착되는 이슈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현재 우리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비밀 조각 사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 못할 뿐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러한 흐름들을 가지고 우리 SKC 차트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 오늘 정기장이 마감이 되고 우리 SKC 1% 하락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재료가 얼마나 새롭냐, 그리고 얼마나 자극적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우리 SKC 같은 경우는 현재 유리기판에 대한 재료가 이미 모두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나와 있는 이 숫자 또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 보니까 현재 수급이 비어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시가총액이 지금 4조가 넘는데 유통 비율이 49.3%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시가총액이 1000조인 회사가 유통 비율이 이제 87.3%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저조한 이제 유통 비율이면서, 이 이야기는 결국 수급이 비어 있고, 수급이 비어 있는 종목의 특징은 인풋이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큰 장대 양봉을 나타낼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재료가 얼마나 신선한가, 자극적인가를 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의 이러한 하락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제 11월에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10만 원과 11만 원대 박스권은 재료가 없으면은 계속 횡보를 할 것이다. 오버페이스 물량이 나와도 10만 원대는 회복하고, 재료가 없으면은 11만 원대는 깨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제 SKC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주주님들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SKC 막 저점에서 매수하고 조금 올라갔다고 매도하고 이러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서 열려있는 업사이드를 수익으로 어떻게 전환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결국 그 방법 같은 경우는 이 AI 반도체 메모리의 수급이 돌아오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도 시가총액이 이렇게나 큰 종목을 상승 견인시켜준 우리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주포, 그리고 세력이라는 외국인과 기관 자금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부터는 다시 한번 더 AI 섹터가 아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돈의 흐름을 따라서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한 종목 혹은 두 종목씩은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다음 AI 사이클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마지막 장대 양봉 시세 분출을 일으켰던 1월 5일 같은 경우도, 저 강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하나 오션을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있었던 이슈가 4일과 5일 주말 동안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사건이 있었으면서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정쟁 긴장감까지 고조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방산 섹터를 자극하는 가장 좋은 재료이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기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추천을 또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1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자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이미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기에 양봉 1개, 2개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이 많아서 자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추천도 다시 한번 더 드렸었는데,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처음 추천을 드렸었던 게 이제 1월 2일 정기장이 시작되기 전인 8시 40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노스페이스 또한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료들이 굉장히 충만했었죠. 현 정부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한 IPO 기대감을 흡수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차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1월 2일 날 우리가 같이 매수를 하셨어도 충분히 많은 수익을 챙겨 볼 수 있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린 1월 5일 날 매수를 하셨어도 오늘까지 충분히 수익을 챙겨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반도체 섹터, 특히나 유리기판 섹터에 언제 수급이 들어올지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따라서 먼저 선제적으로 종목들을 매수해서 수익을 챙겨야 다음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제주 반도체를 이제 매도를 하면서 종목 스위칭으로 이제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35만 원 이하에서 또 편하게 매수하셔라라고 코멘트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렸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CES 2026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강력하게 붙었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이제 1월 7일 우리가 불타기를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추세에 가담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현대 오토에버뿐만 아니라 자 이날 문자에서 하드웨어 쪽은 현대차, 소프트웨어는 현대 오토에버, 하지만 저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를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대차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까지 또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12일부터 15일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우리는 바이오 섹터를 다시 한번 더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발송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늦지 않고 한번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수익을 챙기고 저 강프로 이제 구독을 눌러 주시면은 저는 이제 채널 성장과 함께 유튜브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의 인사이트를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받아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수급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10만 원과 11만 원 박스권을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오르지 고민하실 시간에 남들보다 조금 부지런하게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저와 함께 매수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마이너스 폭 충분히 메꾸시고, 나중에 AI 사이클 드라이브 걸어야 되는 포인트에 남들 아무 준비 안 하고 월급만 모아서 100만 원으로 10% 수익 얻을 때 우리는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벌어놨던 시드로 다른 수익률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추천주 같은 경우는 저 강프로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제가 고정 댓글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저의 직통 문의 번호가 있긴 하지만 외우실 필요 없이 자동 문자 발송 링크를 이제 모바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문자 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전송하기 눌러주시면은 2초면은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제작을 해 놓았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현재 모바일이 불편하신 분들은 네이버 폼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강프로의 이제 구독자 전용 라운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강프로 이제 구독 눌러주신 분들 체크하시고 SKC에 대한 보유하고 계신 평단가 그리고 평가 손익,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의 종목 많이는 말고 하나에서 2개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코멘트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필요하신 정보에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모든 신청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이제 1% 상승을 하면서 어제자 상승분을 이제 반납을 해주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 이 유리기판 사업이라는 게 비밀 조약 사항이 굉장히 빡세게 걸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한 답답함들이 이제 주가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러한 답답함들 여러분들의 멘탈 케어까지 저 강프로가 같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강프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SKC에 대한 이러한 긴 내용 저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강프로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